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슈만 공명 주파수와 대중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는 나의 두 번째 수필집 생각을 멈추고 존재를 시작하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 2015년에 쓰여졌으니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 지금의 나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기에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내보냅니다. 얼마 전 진동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에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슈만 공명 주파수와 코앞에 닥친 대중깨달음. 슈만 공명 주파수 시크릿 축착합착 대중깨달음 지구종말 황금시대 승천 또는 휴거 그리고 피보나치의 황금 비율.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은 어마무시한 이 8구개의 단어들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손가락 끝은 어디이며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다행인지 어쩐지 2012년 12월 21일 지구종말. 예언의 날은 아무런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고 나는 일기에다 지구는 무사하다 라고 기록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 2015년 나는 위에 적은 말들이 서로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직관으로 알게 된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슈만 공명 주파수다. 어쩌면 이 말을 알게 되면서 뒤의 말들의 수수께끼가 다 풀렸다고 할 수 있다. 슈만 공명 주파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고유의 주파수다. 7.83Hz. 지구 고유의 주파수라는 것은 철수나 영희가 그들 각각의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구도 지구 자체의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표면과 전리층 사이의 대기 공간이 도파관의 역할을 하여 지구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공간에 가두어 둠으로써 그 안에서 공명이 일어난다. 이 공명은 특정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7.83Hz로 슈만 공명 주파수다. 1952년 독일의 물리학자 슈만이 처음 발견했다. 이는 인간이 지구 대기권 속 대지의 품 안에서 생활하며 느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주파수라고 하며 이 주파수는 지구가 우주와 교감하여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주파수이며 평상시 사람들의 심장 박동 주파수도 이에 맞추어 공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대에 있으면 우리는 매우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라고 느끼고 이 주파수대에서 벗어나면 뭔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다. 신경과학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계가 아니라 각각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고유의 주파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눈은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어떤 대상이 보내는 빛광자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이 눈의 망막을 치면서 그 파동은 전기 신호로 변해 두뇌의 뉴런 세포로 들어가 하나의 정보가 되어 두뇌 뒤쪽의 시각피질에 전송된다. 바로 여기서 종합된 정보가 이 파동을 해석하여 이런 파동은 사과나무 라고 일러주면 우리는 나는 사과나무를 보고 있다 로 알게 되는 것이다. 코나 혀, 귀, 피부마저도 사실은 파동을 접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현상은 파동으로 수신되고 파동으로 전송된다. 이 파동들이 지구의 파동과 공명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태아가 양수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움직이고 외부 세계에 빠져 정신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두뇌는 베타파를 뿜어내는데 대개는 14에서 40Hz다. 베타파는 긴장과 흥분을 동반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혼돈에 이르고 초조해진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의 뇌파는 일상생활 속에서 베타파인 14Hz에서 40Hz 이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특정한 수행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베타파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행복감이 없는 상태다. 왜 하루가 끝날 즈음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느낌이 들까?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구의 파동이 7.83Hz라고 했고 거기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했으니 그럼 어떻게든 우리의 파동을 행복감 없는 베타파인 14Hz에서 7.83Hz 쪽으로 좀 낮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파에 동조하려면 우리는 뇌파를 세타파, 즉 4에서 8Hz로 낮추어야 한다. 세타파는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잠들었을 때 나타나는 파동인데 얕은 수면 상태와 같은 세타파는 지각과 꿈의 경계 상태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잠에 들기 직전 의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봄날처럼 포근하고 안온한 그런 느낌을 주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갑작스런 통찰력이나 창조적 아이디어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한다. 이때는 꿈은 아니면서도 꿈처럼 마음이 그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이미지는 때때로 초능력적인 예시를 보이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어떤 문제들이 문득 간단한 해결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바로 시크릿이 저절로 작동하는 지니의 램프가 움직이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명상으로 따지면 선정에 들어가기 바로 전 하나로 잘 집중된 마음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계시나 초능력이 없었다 해도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직관이 생기고 문제 해결력이 뚜렷이 진작된다. 그런데 이런 뇌파 상태는 일상생활에서는 얻기가 어렵다.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 마음이 한 가지에 잘 집중되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마음 상태다. 요즘은 인위적으로 이런 뇌파를 만들어서 음악처럼 들으며 거기에 뇌파를 동조시키는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나는 이런 장치들의 효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단지 이론적으로만 보면 일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리라 짐작은 되지만 외부의 장치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반대급부로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다. 이 슈만 공명 주파수가 오랜 세월 동안 7.83Hz로 일정하게 유지되던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11에서 13Hz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주파수가 베타파인 14에서 40Hz인데 지구 주파수가 11에서 13Hz라면 우리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낮추어도 이 비경의 시크릿 주파수와 공명하게 된다는 뜻이다. 바로 알파파까지만 가면 된다. 알파파는 8에서 14Hz로 명상파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단 눈을 감고 6감각기관으로 들어오던 5가지 정보들을 차단하고 마음만 움직이게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뇌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이때 뇌파는 14에서 8Hz 사이의 알파파를 폭발적으로 발생시키고 명상자는 아무 조건 없는 와, 이 말 너무 멋지지 않은가? 아무 조건 없는 행복감을 자연스레 느낀다.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더불어 의식은 매우 깨어있는 집중의 상태를 지속한다. 잠깐 생각해보라. 그대가 하루 종일 피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 저녁에 거울 앞에 선 그대는 베타파에 흠뻑 젖어서 진이 빠지고 절망적이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고통스럽다. 그런데 잠시 명상에 들어 알파파에 들었다 나온 사람은 혼자 비실비실 웃으며 행복에 겨워한다. 당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지금 즉시 참고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런 알파파의 상태가 지구파와 공명하고 있을 때 마음에 심은 것들이 아주 신속하게 물질계에 물질화되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좋아하긴 아직 이르다. 나쁜 생각을 해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그런 일들이 즉시 현실에 나타나기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나쁜 생각도 즉시 물질화되고 좋은 생각도 즉시 현실화되면서 세상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된다. 이 지구 주파수에 올라타는 사람들과 거기에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파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승천 또는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다. 승천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과 긍정의 뇌파로 의식이 상승하면서 고통 없는 세상을 누리게 됨을 말한다. 반대로 이 주파수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파멸되어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된다. 종말로 치닫는다. 바로 이 두 현상이 불투명하게 맞물려 있다가
극명하게 갈라진 시점이 지난 2012년 12월 21일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과학자들은 이 시점을 계기로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극점이 서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나침반에서 이전에는 북이던 것이 남이 되고 남이던 것이 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의 선가에는 오래전부터 축착합착이란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의 뜻을 찾아보면 그다지 명쾌한 해석을 주고 있지 않다. 문자적인 해석만 보면 섬돌 맞듯 대돌 맞듯 이렇게 나온다.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여러 개의 퍼즐이 그냥 순간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며 문제를 해결해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이 축착합착이란 말을 보자마자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생각하는 대로 뭔가 척척 거기에 순응해주는, 다시 말하면 시크릿이 척척 발동해주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구 주파수와 공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으로 이 상태를 상승이니 승천이니 하는 말을 쓴다면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불가에는 4가지 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3번째 깨달음 이상의 상태다. 아나함과 아라한의 상태다. 이 인간 세상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의식을 지닌 깨달음의 단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대중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대중들의 파동이 14에서 40Hz인데 지구 주파수가 11에서 13Hz이니 누구나 조금만 낮추면 깨달음의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축착합착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로 훈련된 수행자들에게나 알려지던 비전들이 IT 시대의 도래로 지금은 공공연하게 누구나 한 번 클릭으로 다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스템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이런 정보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비전들이 대중들에게 오픈이 되는 걸까? 왜 그렇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시험을 보기 위해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수험생들에게 다 공개하는 것과 같다. 우주의 자비와 사랑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복불복이다. 이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파동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대 내면의 파동이 대상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고 오해하지 말라. 그대만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 행복이 결코 아니다. 진리와 합일하기를 염원한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 움직여갈 것이다. 물론 외형으로 그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신비롭거나 안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은 그대의 에고가 먼저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중요하다. 심장 파동이 두뇌 파동보다 강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드러났다. 진실로 진실만을 원하고자 하는 그 염원, 진실 아닌 것을 과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는 의지와 지혜,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러면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승천을 하든지 종말로 가든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종말론과 황금시대론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단계에서 황금시대로 접어들지 못하는 사람들, 지구주파수와 공명하지 못하여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낮은 파동의 물질계에서 의식이 물질에 지배당하면서 시스템이나 물질의 노예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즘 미래를 그린 영화나 소설들이 거의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것은 인류의 무의식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인으로 보인다. 신세계 질서니 뭐니 하면서 요즘 제3차 세계대전은 의식의 전쟁 또는 정보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말로 우리의 정신세계의 파동이 어떤 의식적인 단체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인셉션이란 영화를 참조해보라.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기도 어려운데 지금 꾸는 꿈마저 조작되어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매트릭스처럼 그저 상위 몇 %의 사람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배터리로 세세생생 멸망의 그날까지 살게 될지도 모른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그것이 삶이려니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고급 정보들은 모두 차단될 것이다.
혹시 마음이 당기는 사람들은 영화 해리슨 버저론 커트 보네거트의 단편 소설이기도 하다. 이나 화성인 지구 정복을 참고하라. 그리고 노파심에 한마디 더 거들자면 좀비나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나 소설들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인간이 좀비나 뱀파이어처럼 강등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이 좋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실현된다. 아니면 가능성으로라도 남아있게 된다. 세상에 그 아름다운 인간을 그런 흉측한 동물로 만들다니 아예 인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두뇌에 그런 종자를 심지 말아야 한다. 인지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강제성을 지닌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나쁜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나쁜 것을 보면 아이들의 눈을 가려주던 지혜를 생각해보라. 인간은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두뇌 속 수조의 세포들이 작동하는 것, 그들이 모두 조화롭게 움직이며 인간의 일상을 주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무한한 창조의 능력, 물리적 아름다움 등등. 그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함께 축적해온 진귀한 보물이며 인류의 재산이다. 달팽이의 집을 보라. 아주 아름다운 나선형의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 나선형 상승곡선은 모든 자연의 황금 비율인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앵무족의 해바라기, 은하계 또한 이 패턴을 따른다. 이것은 생명이 도태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까르마적으로 사는 좌우사방으로도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여 그 선이 찌그러지거나 움츠려들지 않도록 하면서 그 힘을 다시 모아 위로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의식의 상승, 이 말은 의식의 청정과 같다. 을 말한다. 의식의 상승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다시 세타파로 진입하면서 행복감이 있는 파동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과 자비가 있는 영역에 들어섬을 의미한다. 결국 존재가 행복으로 안착하는 것은 예수가 말한 내 원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붓다가 말한 탐진치의 소멸로 귀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청정한 도덕성의 회복 없이 인간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말을 들으면 겁이 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막하다면 일상에서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추천하겠다. 일단 매일 나와 내 가족 말고 타인과 전체를 위한 일들을 하나씩 수행하라. 즉 이타행을 넓혀라. 그리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5계를 지켜 수행하여 도덕성을 회복하라. 즉 살생하지 말고 남의 것을 가지지 말고 육체적 순결을 더럽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나 마약을 금하는 삶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확립하라. 지금 시작하라. 지금의 그대에게 달려있다. 소위 멘토들의 몇 마디 힐링 메시지로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면 아예 문제거리에 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 고통의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힐링이다. 그렇게 깨달은 이들이 파멸을 선택한 이들보다 많아진다면 우리는 파멸로 떨어질 존재들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다음 세대들의 삶과 가치관도 더불어 달라질 것이다. 다음 세대란 바로 그대들 자식들의 세대이며 그대가 해탈하기 전 다시 돌아와 살아야 할 그 세상이기도 하다. 일상의 할 일을 매 순간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까르마적으로 발생하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 아주 단순하게 살면서 그 힘을 모아 외부 세상의 자극들을 내려놓고 내면으로 들어가 의식의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 즉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세타파로 의식이 나선형의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야 한다. 그게 오직 살 길이다. 누군가 아직도 이불에 얼굴 파묻고 타조처럼 잠자고 있다면 엉덩이를 걷어차라. 그대의 충만한 사랑과 자비로. 2025년 9월 셋째 주 21일에서 27일까지 7간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이빠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자해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 안내. 10월은 연휴 관계로 첫째 주가 아닌 둘째 주에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둘째 주 12일에서 18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